띵입니다. 여러분, 저 되게 오랜만에 돌아왔죠. 약간 예상치 못한 약간 휴식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코로나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가 정말 뒤늦게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일주일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의 알아 누워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에서 이제 거의 나아갈 쯤 이제 저희 남편이 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또 한 일주일, 그 뒤에 일주일을 또 이제 남편이랑 같이 생활을 집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뜨개도 많이 못했고 촬영을 할 여건도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이제 남편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예상치 못하게 좀 2주 정도를 쉬어가는 시간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나아가지고 남편은 이제 출근하고 저도 다시 원래대로 좀 생활이 돌아왔고요. 근데 예상보다 너무 아팠어요. 저는 보통 오미크론은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아프지 않고 감기같이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저는 원래 체력이 약간 쓰레기라서 그런지 저는 굉장히 아팠고 거의 일주일 동안 열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제 코로나 걸리면은 재택을 하거나 증상이 있으면은 쉬어도 되는데 사실은 너무 아파가지고 일은커녕 뭐 한 단도 뜰 수가 없는 상태로 되게 힘들게 보냈어요. 생각보다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독감인가 싶었는데 독감이 아니라 코로나여가지고 좀 놀라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막 거의 집순이어서 출근을 할 때 빼고는 밖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도 그 짧은 시간에 코로나에 걸렸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한데 아무튼 이제 저는 다시 이제 돌아와서 뜨개 생활을 평소처럼 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좋고요. 남편이 아팠던 기간에는 촬영은 못했지만은 틈틈이 그래도 F4도 나왔고 어느 정도 진도를 약간 뺐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거는 그 두 가지 도안을 섞어서 뜨고 있는 아란 가디건에 소매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이 정도 소매를 뜨고 있고요. 앞판, 지난번에 아마 앞판 한쪽만 떴다고 보여드렸을 텐데 반대편 앞판도 다 떠가지고 이렇게 앞판 뒷판이 다 끝이 났고 반대편 쪽도 그때 이제 제가 폭이 너무 작아가지고 임의로 이렇게 늘려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편도 똑같이 해줬고 이제 소매를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늘려준 부분 때문에 도안 코스대로 시작하면은 안 돼가지고 또 다시 막 다 그려가지고 여기 시작 코스 다시 계산을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팔로 바텀업으로 이렇게 평면뜨기를 하는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아주 이게 거의 앞판보다 면적이 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도안은 늘림을 하면서 이제 밑에부터 올라가고 있고 늘림은 바늘 비우기? 늘림을 바늘 비우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늘 비우기로 늘림을 하고 뒷면에서 이제 꼬아뜨기 해가지고 늘려주는 방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패턴은 이제 정말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이제 늘리는 부분만 도안을 보면서 하고 있고 제가 이 가디건 뜨면서는 꽈배기 바늘을 쓰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꼬아줘야 되는 타이밍에 이렇게 코를 그냥 순서를 바꿔가지고 뜨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전에 조카 옷을 꽈배기 조끼를 뜰 때는
제가 꽈배기 바늘을 썼거든요. 근데 꽈배기 바늘이 생각보다 되게 걸거치고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꽈배기 바늘 없이 뜨는 방법으로 뜨고 있고, 사실 이거는 뭐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꼬아줘야 될 타이밍에 미리 이렇게 코드를 빼가지고 자리를 옮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떠주면 되는 거여서 이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케이블 패턴을 뜰 때는 꽈배기 바늘 없이 그냥 이렇게 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많이 꼬아주는 게 3코 꽈배기이고 대부분 뭐 2코, 2코, 1코 정도여가지고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코 정도 되면 약간 버겁긴 한데 근데 만약에 3코 이상 넘어가는 뭐 4코 정도 되면은 꽈배기 바늘을 쓰는 게 더 편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 패턴은 그렇게 코수가 많이 꼬아줘야 되는 패턴은 아니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뜨고 있습니다. 아파 보니까 진짜 몸이 아프니까 뜨개고 뭐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프니까 건강한 몸으로 생활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아프고 나니까 오랜만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감기, 코로나, 독감 유행하니까 다들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아프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실은 스튜디오 도네갈의 소프트 도네갈 아이보리 컬러 실인데, 이렇게 타레실을 볼실로 감아서 쓰는 일이 저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콘사 얀홀더면 충분했거든요. 근데 이제 얘를 쓰다 보니까 볼실이 막 굴러다니니까 갑자기 그 누가바 니츠에서 파는 스르륵 얀홀더가 너무 사고 싶은데 그게 정말 너무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장 필요해서 제가 야매로 만들었는데, 예전에 제가 가방을 만들 때 썼던 그 가방 받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격자 무늬로 된 플라스틱 가방 받침을 이렇게 네모로 자르고 이제 코바늘로 이렇게 이제 튀어나온 껄끄러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주고, 이 끈도 이렇게 그냥 긴뜨기로 끈을 뜬 다음에 그냥 끝에 마커로 얘를 이렇게 이어주고, 이 끝에는 다이소에서 이렇게 360도 회전하는 고리를 판매해요. 그래서 얘를 사다가 그냥 이렇게 끼워줬더니, 근데 스르륵 야놀더는 자석인데 사실 저는 자석보다는 그냥 걸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고리를 달아서 그냥 이제 집 곳곳에 그 자석으로 된 고리를 팔잖아요. 그래서 걔를 붙여놓고 그냥 얘를 끼워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뭐 예쁘진 않지만 그냥 집에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스르륵 얀놀더를 사고 싶긴 한데 일단 구하기 전까지는 얘로 충분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고, 쭉 올라간 다음에 이제 그 소매산은 또 다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게 사이즈가 도안이 1호 도안이다 보니까 1호 도안들은 약간 그 일본 분들이 체형이 작아서 그런지 조금 작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깨에서 겨드랑이까지의 단수도 좀 몇 단 더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매산도 이 소매의 이 곡선 부분에서 제가 늘려준 만큼을 추가를 해야 돼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뜨고 있습니다. 얘도 소매 다 뜨면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식물을 좀 키우고 있는데 제가 한 4년 정도 키운 이 생선뼈 선인장, 피쉬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얘가 이제 잎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뻗어 나오는 그런 선인장인데,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한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짠!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저는 이 식물이 꽃이 필 줄은 몰랐고 꽃이 이렇게 크고 탐스럽게 필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검색해보니까 얘가 꽃이 하루 이틀이면 진다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 꽃봉오리가 열려가지고 오늘 내일이면 끝이 나는 정말 찰나의 순간이어서 영상을 한번 남겨보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이고 중간에 별 모양으로 수술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얘가 모양도 예쁘지만 향기가 진짜 좋아요. 향기가 라벤더 꽃향기에 레몬 향이 좀 더해진 것 같은 그런 향기가 납니다. 한 일주일 정도 피면 좋을 텐데 하루 이틀이어서 굉장히 짧고 소중한 시간이죠. 이렇게 꽃핀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작은 화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박지란도 키우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조그맣게 또 새잎이 올라오고 있어요. 얘도 지금 키운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오래된 잎들이 약간 이렇게 하엽이 생기면 잘라주고 또 새로운 잎이 생기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그렇게 남향이 아니라서 저는 선인장이나 다육식물류를 많이 키우고 있어요. 얘는 정말 조그만 애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자구가 나더니 또 조그맣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어요. 엄청난 생명력이고 사실 저랑 남편은 얘는 좀 그만 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얘를 이제 나중에 이사 갈 때 어떻게 옮겨야 될지 항상 걱정해냅니다. 근데 아주 귀엽죠? 지금 원래 베란다에 있던 식물들도 영하로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다 거실로 들어와서 저희 집 거실이 약간 정글처럼 됐어요. 여러분, 저 드디어 F5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마이스 스웨터고 이전 영상에서 계속 보여드렸어요. 그때 이제 카라 만드는 거 좀 보여드렸었는데 하루 이틀이면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코로나로 아픈 일주일 동안 고작 뜬 거는 이 카라를 마무리한 정도가 다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카라 마무리를 뭐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라고 했는데 그냥 그때 다시 이중으로 픽업해서 원형으로 계속 뜨다가 그냥 마지막 부분 여기는 키친어 스티치로 이어줘서 그냥 크게 이음새 없이 그냥 이렇게 스토키넷으로 넘어가도록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라를 다 정리를 했고 이렇게 카라를 열어보면은 여기 되게 마무리 부분이 예쁘죠? 이중으로 픽업을 해서 스토키넷으로 떠주고 다시 한번 케이트 투게더랑 해가지고 코를 줄여준 다음에 다시 또 이중 픽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카라를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쪽에서 이렇게 열어서 봐도 여기 마무리가 깔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서 봐도 여기 보면은 뭔가 시접의 라인이 보이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도안을 뜨면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하는 거를 배웠고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입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입고 왔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가디건이 아닌 풀오버 F가 나와가지고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유료 도안이 아니라 무료 도안이고요. 무료 도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번 떠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늘 사이즈 압박이 있긴 한데 생각보다 완성품이 퀄리티가 있고 좀 도안이 섬세한 패턴이어서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장기 프로젝트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도안은 무료 도안이고 이게 필 콜라나다라는 그 실
브랜드에서 나오는 무료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그 볼실 기준으로 사이즈라든지 뭐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고 작업하면 되고, 일단 저는 사이즈는 가장 작은 스몰 사이즈를 기준으로 작업을 했지만 이제 쫀손이기 때문에 도안에 나와 있는 사이즈보다는 약간 작게 나왔어요. 근데 워낙 좀 오버사이즈 패턴이어서 조금 작게 나왔지만 그렇다고 막 엄청 이렇게 피팅 되는 건 아니고 제 몸 사이즈에서는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실은 저는 이제 집에 가지고 있는 실을 썼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색의 컬러감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도안에서는 완전 같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제 소재만 다른 실을 썼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러면은 더 은은한 느낌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일단 집에 있는 실 중에 최대한 비슷한 컬러의 모헤어랑 이제 얘는 콘사를 합사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했고, 얘는 이제 스트라이프 패턴이지만 이제 두 단씩 교차되는 스트라이프라서 스트라이프 느낌이 엄청 두드러지게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지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인데, 게다가 이제 저는 이 실이 약간 컬러가 멜란지하기 때문에 더 이제 뭐 희끗희끗한 부분 때문에 스트라이프가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소재가 다른 실을 사용하는 패턴이고요. 그리고 구조는 바텀업이에요. 그때 바텀업인데 원형 바텀업이라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무념무상으로 뜰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이제 처음에 고무단으로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가지만 이제 저는 별실코로 잡아서 이제 고무단을 제일 마지막에 해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원통으로 소매, 몸통 따로 뜨면서 올라가다가 겨드랑이 부분에서 이 세 가지 피스를 이제 합체해서 하나로 이제 만들어 가는데, 이제 구조적으로는 여기가 레글런으로 줄여주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레글런 줄임을 하면서 올라가고, 여기 플랫킵 부분에 버튼 밴드를 이제 립단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 마지막에 카라를 작업을 하면 끝이 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완성이 됩니다. 사실 도안은 여기 줄임 부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약간 난해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난해하다기보다는 좀 불친절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 튜블러 바인드 오프 하는 거를 도안에서 꽤 많은 부분을 한 줄 한 줄을 서술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줄임하는 거는 굉장히 심플하게 해놔가지고 그 약간 튜블러 바인드 오프를 이렇게 길게 왜 설명하지 싶은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레글런 줄임을 하는 부분이 세 가지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 겨드랑이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4단에 한 번씩 줄여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중간 부분에서는 소매는 4단에 한 번, 바디는 2단에 한 번 줄여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끝부분 이제 렉라인 거의 근접해서는 이제 다 똑같이 2단에 한 번 줄여라 해서 이 레글런의 줄임 부분이 구간이 3개로 나눠진다 라는 부분을 이제 듣고 한번 도안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도안이랑 다르게 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제가 다르게 한 부분은 이제 첫 번째는 여기 레글런 라인의 코수, 자세히 보면은 저는 이제 레글런 라인이 2코로 되어 있는데 이제 도안은 원래 1코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2코로 바꿨고, 그리고 여기 플랫킵 부분에 버튼 홀이 원래는 4개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 단추 사이즈가 도안보다 좀 사이즈가 커서 4개를 하면은 여기가 너무 바글바글 할 것 같아서 3개로 바꿔서 이제 구멍을 3개만 내줬습니다. 그리고 버튼 홀 만드는 부분도 작은 단추 사이즈를 내는 기준으로 야노버를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저는 단추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야노버를 이렇게 2번 감아줬어요. 네, 그렇게 해서 작업해준 부분이 약간 다른 부분이고, 그리고 카라 부분이 원래는
여기 버튼밴드랑 동일하게 고무단으로 카라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실이 워낙 좀 힘이 없는 메리노 헤어를 쓰다 보니까 어, 여기 플랫킷 부분은 이렇게 두 개가 겹쳐서 이렇게 안착이 되어서 여기는 립단으로 해줬는데, 카라는 이걸 이제 한 겹으로 하면은 너무 여기가 팔랑거릴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쪽을 이제 코를 한 번 더 주어서 저는 겹단으로 스토킹 스티치로 마무리를 해준 다음에 마지막 여기 부분을 키츠너 스티치로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카라 부분도 여기 이 부분하고 동일하게 겹단으로 계속 연결해서 작업을 해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집에 있는 실이 아니라 도안대로 진짜 울실을 썼다면은 저도 그냥 이 카라는 이렇게 립단으로 마무리 해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경한 부분은 여기 햄라인 부분인데, 원래 햄라인 4cm를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코스 변경 없이. 근데 이제 저는 여기 일어서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잠옷 바지긴 한데 여기가 보통 이제 코스대로 그대로 바늘 사이즈를 2.5로 줄여서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조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기를 약간 이런 식으로 넣어서 입는 방식으로 될 텐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이 길이를 좀 더 길게 떠줘야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똑같은 넓이로 툭 떨어지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고무단을 여기 벌실코를 다시 주워서 고무단을 들어갈 때 코를 임의로 좀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5코에 한 코씩을 더 늘려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고무단 4cm를 떠줬습니다. 그래서 그 코 늘림을 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변경했고, 사실 소매는 그렇긴 하지 않았어요. 소매는 이제 도안처럼 소매 고무단부터 떠서 이렇게 올라갔고, 소매는 코스 변경 없이 이렇게 딱 조여주는 느낌이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햄라인만 코스를 늘려줘서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 바늘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굉장히 잘 입을 수 있는 두께로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처음에 작업을 했을 때 모헤어를 한 겹을 쓰기 때문에 이거는 100% 비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상외로 지금 제가 뭔가를 안에 입지 않았어요. 속옷만 입고 입었는데 스킨 색깔 속옷을 입고 입었는데 이 속옷 라인이 전혀 비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헤어 한 겹이지만 얘가 이제 헤어감이 있고 바늘 사이즈가 3mm다 보니까 2단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게 막 비치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롭스 모헤어도 제가 니픽스 모헤어보다 거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세탁을 한 상태로 입었거든요. 그래서 찬물에 세탁을 하고 섬유유연 처리를 한번 해주고 이제 입었는데 엄청 거칠어서 단독으로 못 입겠다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가슬거리는 게 피부에 닿으면 약간 빨갛게 올라오는 피부인데 지금 입었을 때는 그렇게 막 거슬리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정도의 거칠게인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얘를 이제 뜰 때만 해도 걔랑 이제 막 비교가 돼서 그런지 너무 거칠어서 안에 무조건 이제 이너를 받쳐 입고 입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의외로 완성하고 입어보니까 단독으로 입을 수 있는 정도의 촉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무료 도안인데 생각보다는 퀄리티가 있고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떠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도안인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은 이제 무료 도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디자인이 쉽고 심플하고 아니면은 굉장히 도안 분량이 간략하게 되어 있는 편인데 이 도안은 무료 도안임에도 불구하고
무료 도안 치고는 상세한 편이거든요. 여기 줄인 부분, 그 부분만 빼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디자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카라를 이중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섬세한 디테일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쯤 장기 프로젝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3mm 바늘이라서 엄청 금방 뜨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무한 메리아스 프로젝트로 좀 길게 보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어차피 이게 있는 실 파먹는 프로젝트고 무료 도안이니까 네, 그렇게 막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어제 완성된 작품은 그런 거에 대비해서 봤을 때는 꽤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타쿠미 콤보를 보여드립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타쿠미 콤보 샀다고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타쿠미 콤보를 11번가에서 샀고, 저는 이제 핫딜은 이제 안 뜰 것 같아서 그냥 정가를 주고 샀습니다. 근데 바늘이랑 이 부자재 구성이 굉장히 심플하더라고요. 그리고 타쿠미 콤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검은색 레자? 그냥 인조 가죽 케이스에 들어있고 이렇게 지퍼 열면은 바늘이 쭈룩 들어있어요. 제가 이거 이제 받고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4.5mm 짜리를 이제 살짝 한번 그 아란 가디건 뜰 때 써봤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치아오구보다는 훨씬 바늘이 단단해요. 그리고 이 팁 끝도 치아오구 못지않게 되게 뾰족해가지고 괜찮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투명한 재질의 그 치아오구 밤부 케이블이랑 비슷한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도 이제 스위블이고 스웨이블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조임키 없이도 그냥 이렇게 돌려서만 써도 풀리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잘 산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무 바늘로 떠야 되는 편물은 이걸 사용해서 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구성은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자질구리한 것들이 막 들어있진 않고 그냥 이렇게 바늘이랑 케이블이랑 들어있고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는 치아오구보다 이 케이스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타쿠미 케이스가 되게 별로라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치아오구 케이스가 더 별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데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긴 했어요. 이게 이 각인이 보면은 바늘 사이즈가 이제 커질수록 이 각인이 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4.5를 제가 써봤을 때 거기에 이제 실이 약간 딱 그 각인 있는 부분에 넘어갔을 때 걸리는 듯한 느낌이 살짝 있긴 했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턱 때문에 걸리는 거라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죠? 여기 때문에 걸리는 느낌이라서, 걸린다기보다는 그냥 이 부분에 실이 통과할 때 좀 거슬리는 느낌이 있다? 그 정도인 것 같고, 얘는 사실 이제 작은 바늘 호수로 넘어가면 그런 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얘가 훨씬 더 단단해서 치아오구 밤부보다는 저는 이 바늘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보여드리는 김에 제가 쓰는 바늘 장비 이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뭔가 이렇게 막 감성적으로 그런 아이템을 별로 사진 않고 그냥 진짜 필요한 것만 좀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갖고 있는 바늘이랑 부자재는 그냥 이런 플라스틱 케이스에 그냥 다 넣어놓고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컴플릿 세트로 가지고 있고, 얘는 사실 저는 그 5인치 바늘 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주 쓰는 바늘 같은 경우에는 4인치로 뭐 4, 4.5, 뭐 3.5, 5, 뭐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호수만 4인치로 추가로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꽂아놓고 쓰고 있고요. 근데 사실 얘는 제가 뜨개를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냥 나는 이걸로 그냥 살래 그래가지고 사실 뭐 비교를 해볼 만한 스틸 바늘을 써본 적이 없고 그냥 저는 그 당시에 다들 좋다고 하는 바늘 세트 바로 사서 썼기 때문에 그냥 이 치아오구에 아주 길들여져 있고 사실 별로 이 스틸 바늘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다시 구입한다고 하면은 컴플릿 세트보다는 그냥 스몰 세트를 사는 게 더 좋았겠다 싶은 게 저는 사실 5.5mm 이상의 바늘은 거의 쓴 적이 없고 딱 한 번 제가 조끼를 한번 8mm로 뜬 적이 있었는데 그때 빼고는 사실 이렇게 큰 바늘을 쓴 적이 없어서 처음 뜨개를 시작하시는 분은 그냥 치아오구 스몰 세트에다가 자주 쓰는 거 몇 개만 추가해서 쓰시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스틸을 쓰고 여름이 돼서 이제 면사를 사용을 해보니까 스틸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매한 게 이런 치아오구 밤부를 샀고, 네, 밤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몰을 샀어요. 네, 스몰을 샀고 얘도 자주 쓰는 호수는 몇 개만 추가로 구입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밤부를 썼는데 이제 보시면 얘가 지금 되게 길이 들어져서 반짝반짝 윤이 나 있긴 한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다 흠이 파여져 있어요. 약간 너덜너덜해졌다 그래야 되나? 이런 데가 다 이렇게 기스가 많이 났고 특히 이제 요 4.5 같은 경우에는 완전 막 깊이 파여 있어가지고 보이시나요? 여기 팁 끝에 보면은 엄청 홈이 많이 파져 있죠. 울퉁불퉁하게. 그래서 얘가 좀 다 좋은데 이 우드 밤부의 물성이 조금 무른 편이에요. 제가 이제 아메리카노로 뜨다가 컨티넨탈로 바꾸면서 이렇게 컨티넨탈은 끌고 오면서 여기가 많이 부딪히잖아요, 처음에. 그러면서 기스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게 이제 뭔가 쓰면 쓸수록 닳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나무 바늘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이거 타쿠미를 구입한 거고, 그래서 바늘 세트는 그렇게 이제 쓰고 있고,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앨범 케이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거는 무인양품에서 구입한 이런 사진첩인데 아마 이거 작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포켓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그냥 쭉 넣어놓고 쓰고 있어요. 얘는 스몰이랑 슈티 케이블 이렇게 넣고 있고, 이제 2개 사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라지랑 미니 이렇게 나눠서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그냥 바늘은 기존에 있는 바늘 케이스 쓰고 케이블만 이렇게 따로 이거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갑 바늘이에요. 저 장갑 바늘은 2가지 종류를 쓰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니트프로의 심포니 우드인가? 그런 라인일 거예요. 그래서 이건데 장갑 바늘이 얘는 길이가 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몇 cm지? 10cm짜리. 그리고 얘는 제가 이제 장갑이나 모자 같은 것 슈티를 사기 전에 이제 얘를 사가지고 이제 원형 뜨기 같은 것들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틸로도 장갑 바늘이 필요해서 이렇게 스틸은 그냥 치아오구 장갑 바늘 사가지고 이렇게 그냥 필통에 넣어놓고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오구 쇼티는 블루랑 레드랑 2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냥 이렇게 두고 쓰고 있고, 여기에 있었던 케이블은 다 여기다 이제 넣어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냥 치아오구를 다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뭐 마커나 이런 거는 그냥 이거 러쉬에서 주는 샘플 화장품 통인데 그
그거 그냥 씻어가지고 여기에 뭐 전구 마커라든지 뭐 이런 마개나 골무 이런 거 다 두고 쓰는데, 사실은 여기에 계속 이제 두고 쓰는 것들은 여기에다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더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쓰는 편이에요. 평소에는 잘 쓰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마커도 그냥 전구 마커 쓰고 바늘도 치아오구 라인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타쿠미를 산 거고,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일을 한 적 있어요. 일본에서 파견 근무 같은 걸로. 그때 그래서 혼자 숙소 생활을, 이제 회사에서 잡아준 숙소 생활을 꽤 오랜 기간 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너무 심심해가지고 그 백엔샵 같은 데 가가지고 산 바늘이에요. 그래서 일본 바늘이고 브랜드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5호네요. 그때 좀 여러 개 사올 걸. 그때 이거 그냥 하나 사가지고 목도리 같은 거 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별게 없고 그냥 딱 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여기에 딱 들어가네요. 아직 통을 바꿔줘야 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그냥 덮어놓고 있어요. 뭔가 소개를 해드리기에는 좀 민망한 수준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바늘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제가 라쿠텐에서 주문한 실이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10보를 주문했고, 예전에 보여드린 적 있죠? 이 스와치, 이 어바닉 집업 가디건을 뜨기 위해서 직구를 했고요. 같은 로트로 제가 10보를 달라고 요청사항에 써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5개씩 묶여져 있는데 오늘도 같은 로트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한번 이렇게 조그맣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인형 옷 같죠? 원래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이 가디건을 뜨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조각조각 바텀업으로 뜨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음새를 보면. 근데 저는 여기가 두꺼워져 보이는 현상이 좀 그래서 탑다운으로 어떻게 뜰 수 있을까를 이렇게 한번 테스트로 떠봤습니다. 탑다운 구조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어깨 부분부터 해서 앞판, 뒷판, 그리고 소매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새들 숄더 같은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이런 구조로 해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가 경사가 처져 보이지만 입으면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충 구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인형 옷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봤고요. 어쨌든 그래도 바텀업보다는 이렇게 한 번에 위에서 아래로 쭉 뜨는 게 더 간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코를 잡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서야 시작을 하네요. 그래도 이제 제가 마이스를 하나 끝냈으니까 이거를 시작할 여력은 이제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 잡고 들어가면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소매를 다 떴거든요. 소매를 다 뜨고 나니까 이게 사실은 앞판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긴 소매를 뜨는 게 처음이었는데 바디 앞판보다 소매가 더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계산을 좀 다시 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한쪽을 뜨기 전에 한번 여기를 이어서 붙여보고 이게
이 다시 계산한 코수랑 단수가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반대편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떴던 모든 조각들을 다 한번 세탁을 해서 말려놓은 상태고, 그리고 앞판이랑 뒷판도 이렇게 어깨 선에 3니들 바인드 오프 해가지고 이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깨에 이어져 있는 상태고, 이제 소매를 붙이기 전에 제가 여기 이렇게 앞판을 더 길게 떴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바느질해서 이어서 붙인 다음에 소매도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앞쪽이 길어서 센터가 이 꽈배기의 중앙 부분이 센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옆선 입기를 해볼게요. 방금 코가 딱 맞았죠? 보셨나요, 방금? 그래서 마지막 끝부분 와서 끝 라인에 한 번씩 옆선을 이었습니다. 제가 살짝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임의로 제가 만들어준 면적에서 뒤쪽에서 있는 거라서 티가 많이 나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라인이 생기는 게 엄청 크게 눈에 띄는 것 같진 않아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쪽 이어졌고, 나머지도 지금 제가 이어야 될 게 많잖아요. 이쪽도 이어야 되고 소매도 옆선 입구 붙여야 돼서 그거는 조금 더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제가 일단 소매 한쪽 남은 상황인데, 이거 단수 코스 바꾼 부분 잘 맞는지 보려고 지금 한쪽 소매를 연결을 했어요.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제 소매 한쪽 달고 뭐 네크라인이랑 버튼밴드랑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변경한 대로 연결을 했을 때 크게 막 어긋나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고, 여기도 이렇게 잘 맞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이 패턴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도 기장도 원래 지금 아직 햄라인이랑 소매를 안 해줘서 약간 지금은 짧지만 조금 더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역시 드롭 숄더나 네글런이 아니라 셋인 슬리브라서 그런지 뭔가 조금 더 딱 떨어지는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 소매 도안 수정할 필요 없이 그냥 똑같이 반대편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이거 마무리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실이 두 타래 하고 조금 더 남았어요. 근데 어차피 이 소매는 한 타래 보다 조금 더 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감아놓은 볼실은 다 소진이 될 것 같고, 이제 남아있는 한 타래로 원래 계획은 넥라인, 햄라인, 버튼밴드, 소매 얘를 이제 얘로 다 뜨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넉넉하게 주문을 하긴 했는데, 이 실의 특성이 굵기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 마무리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가는 바늘로 해야 하고, 아직 애칭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는데 뭐 고무단이나 아니면 스토키네 스티치로 마무리를 할 텐데, 그 패턴이 사실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실을 니트하임에서 샀잖아요. 근데 니트하임에 이 컬러랑 이렇게 네프가 들어간 게 완전 똑같은
같은 실이 있어요. 대신 성분은 조금 더 다른데 울이랑 뭐 실크랑 캐시미어가 약간 더 섞여 있었던가? 그래서 성분이 약간 더 다르지만 이 컬러감이나 구성이 똑같으면서 더 얇은 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얇은 실로 엣지를 마무리하는 게 더 뭔가 정교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일단은 그거를 한 타래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이 오면은 이 남아있는 타래랑 그 실이랑 한번 마무리 작업을 테스트 해보고 적용할지를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한쪽 소매만 달아서 입어보는 영상까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이 옷 소매 다 뜨고 이제 뭐 이렇게 마무리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뭐 이런 거랑 그리고 제가 이것도 이제 가디건이다 보니까 단추 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추도 일단은 1차적으로 쇼핑을 하긴 했어요. 근데 알리에서 단추를 좀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알리는 사실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면은 단추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알리에서는 금속 단추, 그러니까 메탈 단추를 샀고 무난하고 베이직한 그런 느낌의 뭐 브라운이나 베이지 계열의 촛불 단추를 달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것도 이제 지금 좀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추랑 마무리 부분이랑 이런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올해가 2달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2달 동안 열심히 뜨개를 해서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